집을 정리하다 보면 늘 발견하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왜 있는지 모르겠는데 늘 거기 있던 것들이요. 어머니 집 안방, 장롱 옆, 벽과 가구 사이, 좁은 틈, 거기 낡은 보자기에 쌓인 작은 상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음 그걸 본 게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때쯤이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가방을 던지고 방으로 들어가다 우연히 본 것 같아요. 그때도 그랬고,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그리고 대학 가서 방학에 집에 올 때도 그 상자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한 번도 움직인 적이 없었어요. 먼지가 쌓이고 보자기 색이 바래고 상자 모서리가 조금씩 해지는 동안에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마치 집의 일부인 것처럼요. 어머니는 정리를 좋아하는 분이었습니다. 계절이 바뀔 때마다 옷장을 뒤집고 냉장고를 비우고 쓰지 않는 그릇은 과감하게 내다 주셨죠. 집이 좁은데 쓸데없는 거 두면 안 된다는 게 어머니 지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자만은 예외였어요. 대청소할 때도, 이사할 때도, 심지어 장롱을 바꿀 때조차 그 상자는 건드리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물건들은 다 꺼내서 털고 정리하면서도 그것만은 그냥 옮겨 놓으셨죠. 저는 몇 번이고 물어볼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저거 뭐예요? 왜 계속 두고 계세요? 하지만 입 밖으로 꺼낸 적은 없었어요. 왜였을까요? 무섭거나 불편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뭔가 물어보면 안 될 것 같았어요. 어떤 물건은 그렇잖아요. 설명할 수 없지만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 마치 오래된 사진첩처럼, 낡은 편지함처럼, 누군가의 일기장처럼요. 보이지 않는 경계선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동생도, 아버지도 그 상자에 대해선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나가다 힐끗 보고 아, 또 있네 하고 지나칠 뿐이었죠. 시간이 흐르면서 그 상자는 점점 더 투명해졌습니다. 너무 오래 그 자리에 있어서 이제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았어요. 공기처럼, 벽지 무늬처럼 당연한 풍경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 상자는 누가 정리하게 될까? 불길한 생각이었지만 피할 수 없는 질문이었어요. 언젠가는 누군가 저 상자를 열어봐야 할 텐데 그게 저일까? 동생일까? 아니면 아버지일까? 그리고 그 안엔 대체 뭐가 들어있을까?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상자를 예전처럼 무심하게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볼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아무렇지 않게 지나쳤던 물건이 어느 순간부터 무게를 갖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약속을 갑자기 떠올린 것처럼요. 어쩌면 그때부터였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 상자에 대해 진짜로 궁금해하기 시작한 건 어머니가 이른을 넘기시면서 집안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 슬슬 정리 좀 해야지 하시며 하나둘 물건을 덜어내기 시작하셨죠. 먼저 옷이었습니다. 입지 않은 지 몇 년 된 옷들을 꺼내 동네 재활용센터에 기부하셨어요. 그 다음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그릇이 왜 필요해? 하시며 절반 넘게 정리하셨죠. 오래된 이불, 안 쓰는 가전제품, 먼지만 쌓인 장식품들까지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너무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야.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너희가 고생이지.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짐을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여러 들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였죠. 우리가 덜 힘들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전에는 꽉 차 있던 수납장에 빈 공간이 생겼고 복도에 쌓여 있던 상자들도 사라졌어요. 집이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쓸쓸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방을 지나가다 문득 시선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장롱 옆 좁은 틈, 그 낡은 상자.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먼지 쌓인 보자기, 바랜색, 해진 모서리.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왜 안 버리시지? 다른 건 다 정리하셨는데 훨씬 오래되고 낡은 이건 왜 그대로 두시는 걸까?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버리고 싶은데 혼자서는 손이 안 가시는 걸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저 상자요. 응? 저거 이제 치워도 되지 않을까요? 오래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제가 가리킨 곳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죠. 그건 아직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직 두고 싶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으셨어요. 왜 두고 싶은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떤 대답은 침묵 속에 있고 그 침묵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상자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물건을 정리하시는 동안에도 집이 점점 비어가는 동안에도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저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머니가 이른을 넘기시면서 집안 정리를 시작하셨습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져서가 아니라 그냥 때가 됐다고 생각하신 것 같았어요. 이제 슬슬 정리 좀 해야지 하시며 하나둘 물건을 덜어내기 시작하셨죠. 먼저 옷이었습니다. 입지 않은 지 몇 년 된 옷들을 꺼내 동네 재활용센터에 기부하셨어요. 그 다음엔 그릇이었습니다. 우리 둘이 사는데 이렇게 많은 그릇이 왜 필요해? 하시며 절반 넘게 정리하셨죠. 오래된 이불, 안 쓰는 가전제품, 먼지만 쌓인 장식품들까지 하나씩 정리되어 나가는 걸 보면서 저는 묘하게 불안했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았거든요. 어머니, 너무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조심스럽게 여쭤보자. 어머니는 웃으셨습니다. 아니야, 이제 필요 없는 것들이야. 가지고 있어봤자 나중에 너희가 고생이지. 그 말이 맞긴 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남겨진 짐을 정리하느라
고생하는 친구들 이야기를 여럿 들었으니까요. 어머니는 미리 준비하고 계신 거였죠. 우리가 덜 힘들게 그렇게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나면서 집은 점점 비어갔습니다. 전에는 꽉 차 있던 수납장에 빈 공간이 생겼고 복도에 쌓여 있던 상자들도 사라졌어요. 집이 넓어 보였습니다. 아니, 쓸쓸해 보였다고 해야 할까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 방을 지나가다 문득 시선이 그곳으로 갔습니다. 장롱 옆 좁은 틈, 그 낡은 상자.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먼지 쌓인 보자기, 바랜색, 해진 모서리.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그 자리 그대로였습니다. 순간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왜 안 버리시지? 다른 건 다 정리하셨는데 훨씬 오래되고 낡은 이건 왜 그대로 두시는 걸까? 혹시 잊으신 건 아닐까? 아니면 버리고 싶은데 혼자서는 손이 안 가시는 걸까? 저는 용기를 내서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어머니, 저기 저 상자요. 응? 저거 이제 치워도 되지 않을까요? 오래된 것 같은데 어머니는 제가 가리킨 곳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몇 초간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표정도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만히 보고만 계셨죠. 그건 아직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아직 두고 싶어.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 이상 설명은 없으셨어요. 왜 두고 싶은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언제부터 있었던 건지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저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어떤 질문은 답을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때 알았어요. 어떤 대답은 침묵 속에 있고 그 침묵을 존중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그날 이후로 저는 그 상자를 다시는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물건을 정리하시는 동안에도 집이 점점 비어가는 동안에도 그것만은 건드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마음속엔 질문이 남았습니다. 어머니에게 저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언젠가는 그 답을 알게 될 거라는 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사람은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꺼내보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보관만 하죠.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숨깁니다.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 상자를 거의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꺼내보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닦으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청소할 때조차 그냥 두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쓸모없는 물건을 두지 않는 분이었어요. 1년 안 쓴 옷은 과감히 버리시고 깨진 그릇은 즉시 버리시고 고장난 물건도 바로 처리하셨죠. 집이 좁은데 쓸데없는 거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게 어머니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상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건 그게 단순히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방학을 맞아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방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뒤지며 오래된 물건들을
골라내고 계셨죠.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저는 문가에 기대서 어머니가 정리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꺼내보시고, 오래된 사진을 들춰보시고, 작은 장신구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장롱 옆 틈을 보고 계셨어요. 몇 초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곳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얼굴이었죠. 그리고는 다시 정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상자에는 손도 대지 않으시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자를 잊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만 꺼내지 않으실 뿐이었죠. 왜 그러실까요? 왜 소중한 물건을 꺼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일종의 균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두되 들여다보지 않는 것, 버리지 않되 매달리지도 않는 것, 잊지 않되 기억에 잠식당하지도 않는 것. 어떤 기억은 그렇게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아프고 너무 멀리 하면 사라지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어머니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어머니가 그 상자를 보시는 걸 몇 번 더 목격했습니다. 청소할 때, 이불을 개실 때, 혹은 그냥 방을 지나가실 때 어머니 시선은 가끔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무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찾아가지만 파헤치지 않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지만 붙잡지 않는 그런 거리두기요. 어머니는 그렇게 그 상자와 공존하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어머니는 정리의 달인이셨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시고 쓸만한 건 깔끔하게 정돈하셨죠. 집안은 언제나 깨끗했고 물건은 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내 어머니 참 깔끔하시다. 집이 항상 정돈되어 있어. 같은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70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짐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하시면서요. 처음엔 옷장부터 였습니다. 50년 넘게 모았던 옷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젊었을 때 즐겨 입던 투피스, 명절마다 꺼내 입던 정장들 하나하나 꺼내보시며 이제 입을 일도 없고 하시며 정리하셨어요. 추억이 담긴 옷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하신 스카프, 제가 어렸을 때 만들어드린 앞치마,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사신 재킷, 모두 손이 가는 물건들이었지만 어머니는 담담하게 정리하셨죠.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물건까지 다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 그 다음은 주방이었습니다. 접시, 그릇,
냄비, 수저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어머니는 절반 이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손님 올 때 쓰던 큰 접시들, 명절에 쓰던 제기들, 예쁘다고 모아두었던 컵들까지 이제 손님도 안 오고 명절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니까 필요 없어. 그 다음엔 서재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책들, 어머니가 읽던 소설책들, 오래된 잡지, 신문 스크랩, 메모가 빼곡한 수첩들 다 정리하셨어요. 다 읽은 책 쌓아놔도 먼지만 쌓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물건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이 나이에 새로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오히려 짐만 되지.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돈처럼 차분하게 정리를 이어가셨죠. 하지만 단 하나만은 예외였습니다. 장롱 옆 그 상자, 낡은 보자기에 쌓인 그 작은 상자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십 년 추억이 담긴 옷도 버리시고 명절 제기도 정리하시고 평생 모은 책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오래됐고 다른 모든 것보다 쓸모없어 보이는데 왜 그것만은 남겨두시는 걸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뭔가 있다고.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그리고 그건 아마도 제가 알면 안 되는 것일 거라고. 사람은 소중한 물건을 다루는 방식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자주 꺼내보고 어떤 사람은 조심스럽게 보관만 하죠. 어떤 사람은 남들에게 보여주고 어떤 사람은 철저히 숨깁니다. 어머니는 어땠을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머니는 그 상자를 거의 만지지 않으셨습니다. 꺼내보시는 것도 본 적이 없고 닦으시는 것도 본 적이 없어요. 심지어 대청소할 때조차 그냥 두셨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건 버리지도 않으셨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쓸모없는 물건을 두지 않는 분이었어요. 1년 안 쓴 옷은 과감히 버리시고 깨진 그릇은 즉시 버리시고 고장난 물건도 바로 처리하셨죠. 집이 좁은데 쓸데없는 거 쌓아두면 안 된다는 게 어머니 철학이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쓰지 않은 상자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건 그게 단순히 쓸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이었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였어요. 방학을 맞아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방 정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옷장을 비우고 서랍을 뒤지며 오래된 물건들을 골라내고 계셨죠. 어머니,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 쉬어. 저는 문가에 기대서 어머니가 정리하시는 걸 지켜봤습니다. 낡은 스웨터를 꺼내보시고 오래된 사진을 들춰보시고 작은 장신구들을 하나씩 확인하시는 모습이었어요. 그러다
어머니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장롱 옆 틈을 보고 계셨어요. 몇 초간이었지만 어머니는 그곳을 가만히 보고만 계셨습니다. 표정은 알 수 없었어요. 슬픈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기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복잡한 얼굴이었죠. 그리고는 다시 정리를 이어가셨습니다. 상자에는 손도 대지 않으시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그 상자를 잊고 계신 게 아니라는 걸 오히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거였어요. 어디 있는지, 어떤 상태인지, 그 안에 뭐가 들었는지 다만 꺼내지 않으실 뿐이었죠. 왜 그러실까요? 왜 소중한 물건을 꺼내보지도 않고 그렇다고 버리지도 않으시는 걸까요? 어쩌면 그건 일종의 균형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가까이 두되 들여다보지 않는 것, 버리지 않되 매달리지도 않는 것, 잊지 않되 기억에 잠식당하지도 않는 것. 어떤 기억은 그렇게 다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하면 아프고 너무 멀리 하면 사라지니까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그게 어머니 방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뒤로 어머니가 그 상자를 보시는 걸 몇 번 더 목격했습니다. 청소할 때, 이불을 개실 때, 혹은 그냥 방을 지나가실 때 어머니 시선은 가끔 그곳으로 향했어요. 하지만 단 한 번도 손을 뻗지는 않으셨습니다. 그건 마치 오래된 무덤을 보는 것 같았어요. 찾아가지만 파헤치지 않는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지만 붙잡지 않는 그런 거리두기요. 어머니는 그렇게 그 상자와 공존하고 계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몰랐습니다. 나중에서야 알게 됐죠. 어머니는 정리의 달인이셨습니다. 필요 없는 건 과감히 버리시고 쓸만한 건 깔끔하게 정돈하셨죠. 집안은 언제나 깨끗했고 물건은 늘 제자리에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인정했어요. 내 어머니 참 깔끔하시다. 집이 항상 정돈되어 있어. 같은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그런 어머니가 70이 넘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짐을 줄이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몸도 예전 같지 않으니까 미리미리 정리해둬야지 하시면서요. 처음엔 옷장부터 였습니다. 50년 넘게 모았던 옷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젊었을 때 즐겨 입던 투피스, 명절마다 꺼내 입던 정장들 하나하나 꺼내보시며 이제 입을 일도 없고 하시며 정리하셨어요. 추억이 담긴 옷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선물하신 스카프, 제가 어렸을 때 만들어드린 앞치마, 친구들과 여행 갔을 때 사신 재킷, 모두 손이 가는 물건들이었지만 어머니는 담담하게 정리하셨죠. 추억은 마음속에 있으면 되지. 물건까지 다 붙잡고 있을 필요 없어. 그 다음은 주방이었습니다. 접시, 그릇, 냄비, 수저, 두 사람이 쓰기엔 너무 많은 양이었죠. 어머니는 절반 이상을 정리하셨습니다. 손님 올 때 쓰던 큰 접시들, 명절에 쓰던 제기들, 예쁘다고 모아두었던 컵들까지 이제 손님도 안 오고 명절 차례도 간소하게 지내니까
필요 없어. 그 다음엔 서재였습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책들, 어머니가 읽던 소설책들, 오래된 잡지, 신문 스크랩, 메모가 빼곡한 수첩들 다 정리하셨어요. 다 읽은 책 쌓아놔도 먼지만 쌓이지.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물건만 정리하시는 게 아니라 삶을 정리하시는 것 같았거든요. 마치 떠날 준비를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어머니, 너무 많이 버리시는 거 아니에요? 나중에 필요하실 수도 있는데 괜찮아. 이 나이에 새로 필요한 게 뭐가 있겠니? 오히려 짐만 되지. 어머니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도 미련도 없었어요. 그저 할 일을 하는 사람처럼 이돈처럼 차분하게 정리를 이어가셨죠. 하지만 단 하나만은 예외였습니다. 장롱 옆 그 상자, 낡은 보자기에 쌓인 그 작은 상자만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어머니는 수십 년 추억이 담긴 옷도 버리시고 명절 제기도 정리하시고 평생 모은 책도 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상자만은 건드리지 않으셨어요. 왜일까요? 다른 모든 것보다 오래됐고 다른 모든 것보다 쓸모없어 보이는데 왜 그것만은 남겨두시는 걸까요? 그때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뭔가 있다고. 어머니에게 아주 특별한, 아주 중요한 무언가가. 그리고 그건 아마도 제가 알면 안 되는 것일 거라고. 어머니가 쓰러지신 건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갑작스러웠어요. 전날까지만 해도 괜찮으셨는데 다음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시지 못하셨죠. 뇌졸중이었습니다. 아버지 전화를 받고 달려갔을 때 이미 구급차가 와 있었어요. 응급실, 중환자실, 일반 병실, 한 달 동안 병원을 전전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한쪽 몸을 쓰기 힘들어지셨어요. 퇴원하셔도 집에서 생활하시기 어려울 겁니다. 요양병원을 알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 선생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어머니를 요양병원으로 모셔야 한다는 걸. 아버지도 이제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간병하시기엔 무리였거든요. 퇴원 일주일 전 저는 집에 가서 어머니 짐을 꾸리기 시작했습니다. 옷, 세면도구, 약, 필요한 서류들, 요양병원에 가져갈 것들을 챙겼죠. 그러다 문득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몇 달 동안 주인 없이 비어있던 방. 창문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먼지를 비추고 있었어요. 침대, 화장대, 장롱, 모든 게 그대로였는데 어딘가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이 거기로 갔습니다. 장롱 옆 좁은 틈, 상자가 있었습니다. 여전히 그 자리에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손을 뻗었어요. 보자기가 손에 닿았습니다. 먼지가 수북했어요. 아마 몇 년은 손도 안 대신 것 같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그리고 그 순간 이상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죄책감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어머니 허락 없이 이걸 만지고 있다는 게 뭔가 잘못된 것
같았어요. 열어볼까? 수십 년 동안 궁금했던 것, 어머니가 끝까지 지키려 했던 것, 그 안에 대체 뭐가 들었는지 손이 보자기 매듭으로 갔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아, 어머니가 깨어나셨어. 지금 당장 올 수 있어? 아버지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상자를 도로 내려놓았습니다. 보자기를 다시 정리하고 원래 자리에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병원으로 달려갔죠. 어머니는 침대에 반쯤 기대어 계셨습니다.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한쪽 팔은 여전히 잘 움직이지 않으셨고 말씀도 어눌하셨습니다. 어머니, 응.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어요. 집 정리 좀 해놨어요. 필요한 것들 챙겨서 요양병원에 가져다 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작은 목소리로 물으셨어요. 장롱 옆에 있던 거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거는 그냥 둬. 네. 어머니는 눈을 감으셨습니다. 피곤하신 것 같았어요. 저는 한참을 그렇게 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구나. 제가 그걸 봤다는 걸, 혹은 볼 수도 있다는 걸. 그래서 미리 말씀하신 거였어요. 그냥 둬. 그건 부탁이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지키고 싶은 것에 대한 조용한 부탁. 그리고 저는 그 부탁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그때는요.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 어머니는 왜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하셨을까요?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첫사랑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안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떠나 보내야 했죠. 답장도 못하고 설명도 못한 채로 그 미안함이 평생 남았던 겁니다. 편지를 버린다는 건 그 미안함까지 버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꺼내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겐 이제 다른 삶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삶, 우리와의 삶, 그것도 진심이었고 소중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중간 어딘가에 편지를 두셨던 겁니다. 버리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곳에. 그건 일종의 애도였습니다. 끝나버린 가능성에 대한 조용한 애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했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도, 그 감정도, 그 사람도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걸 인정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시간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 있어. 그렇게요. 그래서 편지를 버리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간직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50년. 50년 동안 어머니는 그 편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들여다보지도 않으면서도 버리지 않으면서 그게 어머니가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기억과 삶 사이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릴 수 없지만 꺼내볼 수도 없는 것들. 며칠 후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상자를 가지고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워줄래? 네? 태워줘.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0년 간직했으면 됐어. 이젠 보내줘야지. 그 주말, 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뒤편 작은 공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번 만지셨어요. 오랜 친구에게 하듯 쓰다듬어 만지작거렸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상자를 불 위에 올렸습니다. 나무가 타기 시작했고 보자기가 불에 감겼습니다. 편지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노란 종이가 불빛에 비쳤어요.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슬퍼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지막을 보고 계셨습니다. 잘 가. 제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흩어져서 사라졌어요. 50년을 간직했던 무게가 그렇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아.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번에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이제야 좀 가벼워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리고 그걸 혼자 지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 응? 사랑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악력은 전보다 강했어요. 너도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 식을 때까지, 바람이 마지막 흔적까지 날려갈 때까지.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말씀도 더 많아지셨고, 웃음도 잦아지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으신 것처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경의였다는 걸. 그리고 그걸 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용서가 필요했다는 걸.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요.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롱 뒤편에 서랍 깊숙이 혹은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것들이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집착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의 흔적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버릴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버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50년 동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했던 게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버릴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비로소 놓아주실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았던 것,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진심이었고, 시간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평화롭게. 여러분에게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 삶의 일부이니까요. 언젠가 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혹은 평생 간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래 생각을 했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나서 여러 감정이 교차했어요. 슬픔, 안타까움, 그리고 이해. 어머니는 왜 그 편지를 버리지 못하셨을까요? 미련 때문이었을까요? 첫사랑에 대한 집착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그건 미안함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사람을 사랑했습니다. 진심으로.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떠나보내야 했죠. 답장도 못하고, 만나지도 못하고, 설명도 못한 채로 그 미안함이 평생 남았던 겁니다. 편지를 버린다는 건 그 미안함까지 버리는 것 같았을 거예요. 마치 그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처럼요. 그래서 버릴 수 없었던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꺼내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에겐 이제 다른 삶이 있었으니까요. 아버지와의 삶, 우리와의 삶, 그것도 진심이었고 소중했으니까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중간 어딘가에 편지를 두셨던 겁니다. 버리지도 않고 들여다보지도 않는 곳에. 그건 일종의 애도였습니다. 끝나버린 가능성에 대한 조용한 애도. 우리는 살면서 많은 선택을 합니다. 어떤 길을 가고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삶을 살 것인지, 그리고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은 포기해야 하죠. 어머니도 그랬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택하면서 다른 가능성을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포기한다고 해서 그게 없었던 일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시간도, 그 감정도, 그 사람도 분명 존재했으니까요. 어머니는 그걸 인정하고 싶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런 시간도 있었어. 그런 사람도 있었어.
하지만 이제 나는 여기 있어. 그렇게요. 그래서 편지를 버리지 못하셨던 겁니다. 그건 과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간직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50년, 50년 동안 어머니는 그 편지와 함께 살았습니다. 들여다보지 않으면서도 버리지 않으면서도 그게 어머니가 찾은 균형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기억과 삶 사이에 어쩌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것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버릴 수 없지만 꺼내볼 수도 없는 것들. 며칠 후 다시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상자를 가지고요. 어머니, 이거 어떻게 할까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어요. 나무에 연두색 잎이 돋아나고 날씨도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태워줄래? 네, 태워줘. 그게 맞는 것 같아. 정말요? 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50년 간직했으면 됐어. 이젠 보내줘야지. 그 주말 저는 어머니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뒤편 작은 공터로 나갔습니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이었어요. 상자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만지셨어요. 오랜 친구에게 하듯 쓰다듬어 상자를 만지셨습니다. 고마웠어. 그리고 미안해. 그리고는 제게 주셨습니다. 저는 작은 모닥불을 피웠습니다. 상자를 불 위에 올렸어요. 나무가 타기 시작했고 보자기가 불에 감겼습니다. 편지가 마지막으로 남았습니다. 노란 종이가 불빛에 비쳤어요. 잉크 자국이 보였습니다. 손글씨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셨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으셨어요. 슬퍼 보이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담담하게 마지막을 보고 계셨습니다. 잘 가. 제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바람에 흩어져서 사라졌어요. 50년을 간직했던 무게가 그렇게 가벼워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어머니가 작게 웃으셨습니다. 이번엔 진짜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이제야 좀 가벼워진 것 같아. 그 말을 들으면서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50년 동안 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을지, 그리고 그걸 혼자 지고 계셨다는 게 얼마나 힘드셨을지. 어머니, 응? 사랑하세요. 그리고 수고하셨어요.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여전히 차가운 손이었지만
악력은 전보다 강했어요. 너도 고마워. 이해해줘서.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다 식을 때까지, 바람이 마지막 흔적까지 날려갈 때까지.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말씀도 더 많아지고 웃음도 잦아지셨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품고 있던 무언가를 내려놓으신 것처럼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못했던 건 물건이 아니라 마음이었다는 걸. 미안함과 그리움, 그리고 지나간 시간에 대한 경이였다는 걸. 그리고 그걸 버릴 수 있게 되기까지는 충분한 시간과 용서가 필요했다는 걸. 자기 자신에 대한 용서요.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장롱 뒤편에 서랍 깊숙이 혹은 마음 한구석에 숨겨둔 것들이요. 버리지 못하는 것들. 그건 약함이 아닙니다. 집착도 아니에요. 그저 우리가 살아온 시간에 움직일 뿐입니다. 언젠가는 버릴 수 있을 겁니다. 혹은 버리지 않아도 괜찮을 거예요. 중요한 건 그것 때문에 현재를 놓치지 않는 것.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어머니는 그걸 알고 계셨습니다. 50년 동안요. 그래서 어머니는 그 편지를 버리지 못했던 게 아니라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버릴 때가 올 때까지, 그리고 그날이 왔을 때 비로소 놓아주실 수 있었던 거죠. 어머니가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던 것, 그건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의 진심이었고, 시간이었고,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이 바람에 실려 어디론가 떠나갔습니다. 평화롭게. 여러분에게도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것도 당신 삶의 일부니까요. 언젠가 버릴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혹은 평생 간직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그것과 함께 살아가는 당신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